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시골 마을. 박인호와 이순자 부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두 사람의 곁에는 진돗개 믹스인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다니고 있었죠. 여보, 지훈이가 오늘 소개받은 여자분 데리고 온다고 했죠? 순자가 빨래집게를 물고 있는 백구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 벌써 35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 만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인호는 마당 한편에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답게 차분하고 점잖은 목소리였죠. 백구는 주인들의 대화를 듣는 듯 귀를 쫑긋 세우더니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이 와도 한두 번 짖은 후 금세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는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오후 3시경 지훈이 차에서 내리며 젊은 여성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백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와라랄.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나운 소리였습니다. 털을 바짝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그 여성을 향해 달려들려 했죠. 백구야, 안 돼. 지훈이 급하게 백구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 씨.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서지연이라고 소개된 그 여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강아지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지저댔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호가 백구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백구는 몸을 비틀며 계속 서지연을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 정말 미안해요. 백구가 이렇게 사나운 적이 없었는데. 순자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서지연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로 순간 섬뜩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에야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지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지훈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말했죠. 예의 바르고 밝은 성격으로 보였지만 집안에서도 백구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백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혹시 제가 무슨 냄새라도 나는 건 아닐까요? 서지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백구는 방 안에서 계속 불안한 소리를 냈습니다. 가끔 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죠.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면 나와서 관심을 보이던 백구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서지연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자주 뵈러 오시고. 아, 지훈이는 서울에 따로 살고 있어요. 주말에만 내려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죠. 순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서지연은 일어나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인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이 나가는 순간 백구가 다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 백구가 왜 이러는지.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서지연이 예쁘고 예의 바르다며 좋아했지만 인호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죠. 백구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 인호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걔들은 원래 예민하잖아요, 아버지.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순간 백구가 밥그릇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다 먹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밥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꼬리도 축 늘어뜨린 채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백구야, 밥 안 먹어?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백구는 고개만 돌릴 뿐 밥그릇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백구는 평소와 달리 마당 쪽 창문 앞에 앉아 바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가족들은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신경 쓰면서도 그저 오늘 처음 본 사람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백구가 느낀 것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본능적인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백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호와 순자가 잠자리에 들 무렵 함께 방 한쪽에서 편안히 잠들곤 했는데 오늘은 계속 마루를 서성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백구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구를 쓰다듬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현관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새벽 2시경 갑자기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인호가 깨어나 시계를 확인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백구? 인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었죠. 백구는 현관문 앞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바깥쪽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털이 바짝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양이라도 지나간 모양이야. 인호가 중얼거리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백구는 새벽까지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문 근처 흙바닥에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여성용 운동화 자국으로 보였는데 어제 서지연이 신고 있던 신발과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이 발자국은 뭐지?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호를 불렀어요. 인호가 나와서 발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그 아가씨가 남긴 건가? 하지만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을 텐데. 발자국은 대문에서 시작해서 집 둘레를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밤중에 집 주변을 살피며 돌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백구가 어젯밤에 그렇게 짖은 이유가 있었나 보네. 인호가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침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어제 지연 씨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훈아, 백구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집 주변에 낯선 발자국도 있고.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자국이요? 그게 무슨... 지훈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아마 별일 아닐 거야.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고. 인호가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백구는 여전히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간식도 거들떠보지 않고 계속 마당 한쪽에 앉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가 정말 이상해.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순자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저녁 무렵 인호는 문득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 도난 사고가 있은 후 설치한 것인데 평소에는 거의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CCTV 한번 봐볼까? 인호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순자가 의아해했어요. 그냥 백구가 그렇게 짖었으니까 혹시나 해서. 인호가 거실에 있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새벽 시간대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아서 자세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 영상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뭐지? 인호가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누군가 대문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화질이 나빠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인가? 순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사람 같은데. 키로 보면 여자 같고. 인호가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다시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CCTV 화면 속에 그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야, 또 왜 그래? 순자가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백구는 또다시 현관 앞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현관문에 몸을 대고 누워서 바깥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호와 순자는 백구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정말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도 며칠 더 지켜보자. 인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CCTV 영상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도 백구는 잠들지 않고 현관을 지켰습니다. 새벽 1시경 또다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호가 살짝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일 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분명히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현관문 틈새로 바깥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불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해도 돼. 인호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지만 백구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또다시 마당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근처에 누군가 서 있었던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마치 밤중에 집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또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순자가 급하게 인호를 불렀습니다. 인호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 담장 아래쪽에 발자국과 함께 뭔가를 밟고 올라섰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높이로 보아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집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백구는 그 흔적 근처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그 자리를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침입자의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지훈이 다시 서지연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양가상견례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훈은 서지연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백구의 반응은 지난번보다 더욱 격렬했습니다. 와랄랄, 으르르르. 백구가 서지연을 보자마자 털을 바짝 세우며 달려들려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죠. 백구야, 안 돼. 인호가 급하게 백구를 붙잡았지만 백구는 몸을 비틀며 계속 서지연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서지연은 지난번보다 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지훈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강아지가 저를 정말 싫어하나 봐요. 뭔가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지연 씨. 백구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지훈이 미안해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인호가 백구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만 백구는 방 안에서도 계속 지저댔습니다. 마치 서지연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해요. 백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순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동물들이 가끔 그럴 수 있죠. 서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로 잠깐 짜증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백구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긁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연 씨, 혹시 동물을 기르신 적이 있나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어려서부터 동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워본 적이 없어요. 서지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목에 작은 상처 자국들이 보였어요. 마치 동물에게 핥힌 것 같은 자국이었죠. 지우는 백구의 반응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백구가 정말 이상해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까? 인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백구가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서지연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녀가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집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마당도 넓고. 서지연이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현관문 쪽 열쇠고리와 창문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조용해진 게 아니라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신호 같았죠.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에 양가 부모님 만나실 날짜 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서지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쪽으로 나가면서 그녀가 현관 열쇠를 유심히 보는 것이 인호의 눈에 띄었어요. 마치 열쇠의 모양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조심히 가세요. 인호가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어요. 서지연이 나가자마자 백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문틈으로 코를 들이밀며 바깥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그녀가 정말로 떠났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백구야, 이제 그만해도 돼. 지훈이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으며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서지연을 좋아하지만 백구의 반응 때문에 고민이 되었어요. 백구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처음 봐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걔들은 사람보다 육감이 좋다고 하잖아. 혹시 그 아가씨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지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이 서지연을 옹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백구는 또다시 현관 앞을 지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예민하게 바깥 소리에 반응했어요. 새벽 1시쯤 되자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호가 깨어나서 백구를 확인했을 때 백구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바로 앞에 위험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백구야,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인호가 속삭였지만 백구는 현관문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인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있나? 인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현관문을 지키며 바깥쪽을 향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시간대의 영상을 살펴보니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누군가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잡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인호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대문 근처에서 집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와 체형으로 보아 여성 같았고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집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누굴까? 정말 이상해. 순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때 인호의 눈에 뭔가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의 손목에 있는 작은 문신 같은 것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문신. 어디서 봤지? 인호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어제 서지연의 손목에서 본 상처 자국들 사이에 작은 문신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인호는 CCTV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며 그 문신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처럼 보이는 문신이었는데 분명히 어제 서지연의 손목에서 본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화질이 너무 흐릿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제 그 아가씨 손목에 문신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문신이요? 잘 모르겠는데. 상처 자국은 있었던 것 같은데. 순자가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인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아들의 예비 신부가 밤중에 집 주변을 배회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백구의 반응과 이 영상들을 보면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오후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양가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지연 씨 부모님도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래, 좋다. 인호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그런데 백구는 좀 어때요? 아직도 이상해하나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좀 예민해하네.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생각 중이야. 인호가 대답했지만 백구가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인호는 CCTV 영상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차례대로 확인해 보니 서지연이 처음 방문한 다음 날밤부터 계속해서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야. 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의 인물은 매번 비슷한 시간대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여러 각도에서 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영상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여보, 이거 정말 무서워요. 혹시 강도라도 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은 실제로 침입을 시도하지는 않아. 그냥 관찰만 하고 있어.
인호가 영상을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현관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죠. 백구는 마치 영상 속 그 존재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인호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장님, 요즘 우리 동네에 수상한 사람 다닌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별소리 없었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장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그냥 우리 집 개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혹시나 해서요. 인호가 대답했습니다. 아, 개들이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박 선생님 댁 CCTV 있지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장이 조언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인호는 다시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주의 깊게 그 인물의 특징들을 관찰했어요. 키, 걸음걸이, 옷차림. 모든 것이 젊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평소보다 더 일찍 현관 앞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오늘도 그 존재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새벽 1시쯤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호도 함께 깨어나서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옷을 입은 여성이 대문 근처에 서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움직임이 분명히 젊은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약 10분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호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호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어젯밤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성이 좀 더 대담하게 행동했어요. 담장 근처까지 다가와서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거든요. 여보, 이건 정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신고하지? 아직 실제 피해는 없잖아. 인호가 고민했어요. 그때 지훈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순자가 반가워했어요. 지연 씨랑 근처에 와서 잠깐 들렀어요. 지연 씨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또다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차에 있는 서지연의 존재를 감지한 것 같았죠. 백구야, 또 왜 그래? 지훈이 당황해했어요. 인호는 이 기회에 서지연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도 들어오시라고 해. 차에서만 계시면 안 되지. 아, 네. 그럴게요. 지훈이 밖으로 나가서 서지연을 데려왔어요. 서지연이 마당에 들어서자 백구의 반응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공격적으로 달려들려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백구가 왜 이러는지. 지훈이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인호는 이번에 서지연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상처 자국들 사이에 작은 나비 문신이 있었어요. CCTV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신이었습니다. 지연 씨, 손목 문신이 예쁘네요. 인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서지연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 한 거라서 좀 창피해요. 그 반응을 보며 인호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집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바로 서지연이라는 것을 말이죠. 인호는 서지연의 당황한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서지연이 돌아간 후 인호는 순자와 함께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봤습니다. 여보, 정말 그 아가씨가
밤에 우리 집에 온 게 맞을까요? 순자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문신이 똑같았어. 그리고 체형이나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인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봤어요. 서지연이 처음 방문한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새벽 시간에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지. 인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인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서지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지연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뭐가 궁금하신데요? 지훈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가족은 어떤지 그런 거 말이야. 인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았어요. 친구가 누구야? 잘 아는 친구니? 인호가 더 물어봤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지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상견례 준비도 해야 하고. 인호가 둘러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인호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지훈이 서지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인호는 백구와 함께 현관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서지연이 정말로 온다면 직접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새벽 1시가 되자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호는 조용히 창문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문 근처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와서 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로등 불빛에 그 사람의 얼굴 일부가 비쳤어요. 분명히 서지연이었습니다. 인호는 깜짝 놀라며 숨을 죽였어요. 서지연은 약 20분간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창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 침입 경로를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백구는 온몸을 떨며 서지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인호가 입을 막고 있어서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서지연이 사라진 후 인호는 급하게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의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보, 깨세요. 인호가 순자를 깨웠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아가씨였어요. 지금 막 갔어요. 인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둘은 함께 방금 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지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워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훈이한테 바로 말해야겠어. 인호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지금 당장 집에 와야겠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훈이 걱정스러워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빨리 와. 인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인호는 지난 일주일간 촬영된 CCTV 영상들을 지훈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흐릿한 영상들이었지만 점점 선명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서지연의 얼굴이 확실하게 나오는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지연 씨라고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놀랐지? 우리도 믿기 어려웠어. 인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서지연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체형, 손목의 문신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분명한 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야. 인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다가와서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마치 주인을 위로하는 것 같았죠. 백구는 처음부터 서지연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구가 처음부터 경고하고 있었구나. 지훈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이건 명백한 스토킹 행위야. 인호가 동의했어요. 인호는 즉시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 집 주변을 밤마다 배회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형사가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답했어요. 1시간 후 김태수 형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년에 무뚝뚝해 보이는 형사였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꼼꼼하게 들어줬어요. CCTV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 형사가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본 김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스토킹 행위네요. 그런데 이 여성을 아시는 분인가요? 지훈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 김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희도 방금 알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김태수 형사는 서지연에 대한 신상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지훈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온 결과는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이게 맞나요? 김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인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이 사람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고 스토킹 전과도 2번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년 전에 다른 남성을 스토킹하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습니다. 실제 서지연이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사망했어요. 김 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제가 만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김 형사가 더 자세한 조회를 해본 결과 그녀의 실제 이름은 최미영이었어요. 33 나이로 과거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 이력이 있었고 강박적 연애 장애와 망상, 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어요. 과거 사건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정도가 심각했거든요. 김 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나요? 인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CCTV 영상과 신분 위조 건으로 수배를 내리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추궁당하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김 형사가 경고했어요. 김 형사는 즉시 수사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미영의 현재 거주지와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주소는 모두 가짜였고 연락처도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처음부터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 거예요. 김 형사가 혀를 찼어요. 지우는 지난 몇 달간의 만남들을 되돌아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녀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만 자신의 취향과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모두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를 미리 조사하고 접근한 거군요. 지훈이 소스라쳐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타겟을 정하면 몇 달간 미리 조사하거든요.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백구는 가족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는 듯 조용히 지훈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현관 쪽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형사는 최미영의 과거 사건 기록들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첫 번째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먼저 밤중에 집 주변을 관찰하고 점점 대담해지면서 실제 침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김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인호는 즉시 집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밤에는 현관등을 계속 켜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이 최미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김 형사의 조언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 씨, 안녕하세요. 지훈이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오빠, 갑자기 전화해 주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최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애교스러웠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날까요? 상견례 이야기도 해야 하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최미영이 즉시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죠. 위치는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훈이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형사는 내일 만남 장소에 미리 수사관들을 배치하기로 했어요. 최미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신호가 있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김 형사가 지훈에게 당부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잠을 잤어요. 혹시 최미영이 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백구도 현관 앞에서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경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호가 조용히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번에는 최미영이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문 손잡이를 돌려보더니 담장을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낮은 으르렁 소리를 듣고는 잠시 멈춰섰어요. 최미영은 약 30분간 집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에 더 가까이 접근했고 실제 침입을 시도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내일 반드시 끝을 내야겠어. 인호가 다짐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형사가 다시 집에 와서 최종 작전을 점검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최미영을 체포할 일만 남았습니다. 백구 덕분에 큰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네요. 김 형사가 백구를 보며 말했어요.
백구는 마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다는 안도감이 온 가족의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지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김태수 형사와 수사팀들은 이미 카페 주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지훈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최미영을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10분 후 최미영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페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빠, 기다렸죠? 최미영이 지훈 앞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지훈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언제로 정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최미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은 그녀가 아직도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과연 이 사람이 밤마다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연 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요즘 잠 잘 주무세요? 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최미영의 표정에 순간 경계심이 스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서. 지훈이 둘러댔습니다. 최미영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오빠는 어때요? 부모님은 잘 계세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김 형사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준비 완료. 자연스럽게 밖으로 유도하세요. 날씨도 좋은데 잠깐 산책할까요? 지훈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최미영이 즉시 동의했습니다. 둘이 카페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수사팀들은 주변을 에워쌌어요. 하지만 최미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 씨,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최미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우리 집에 밤에 오신 적 있으시죠? 지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최미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밝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최미영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리고 당신의 실제 이름이 최미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미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아, 들켰구나. 최미영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한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우리 헤어질 수 없어요.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요. 지훈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무서우면 어때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미영이 지훈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그때 김태수 형사와 수사팀들이 나타났어요. 최미영 씨, 스토킹 혐의와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미영은 갑자기 돌변해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안 돼. 오빠, 저 체포되면 안 돼요. 최미영이 지훈을 향해 소리쳤어요. 수사관들이 그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가방이 열렸는데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어요. 작은 칼과 밧줄, 그리고 지훈의 집 열쇠를 복제하려고 만든 석고 틀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훈이 경악했어요. 침입 도구들이네요. 오늘 밤에 실제 침입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미영은 체포되면서도 계속 지훈을 향해 소리쳤어요. 오빠, 이건 사랑이에요. 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그녀를 경찰차에 태우는 동안 지훈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김 형사가 지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가방 안의 도구들을 보니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를 계획했던 것 같네요. 백구가 없었다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개들의 직감은 정말 대단해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거든요. 김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났어요. 그 사람 체포됐어요. 정말이니? 다행이다. 인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백구한테 정말 고마워야겠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훈을 백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이 백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주인을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진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신분을 위조하고 스토킹을 한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다행히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최미영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지훈을 만나기 석 달 전부터 미리 그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훈이 자주 가는 카페, 출퇴근 시간, 심지어 부모님 집 주소까지 모든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형사가 사건 종료 보고를 위해 집에 방문했어요. 다행히 더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됐네요. 그 여성은 정신감정을 받은 후 치료 명령과 함께 징역형을 받을 예정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백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순자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개들의 직감이 정말 대단해요. 이번 사건에서 백구가 가장 큰 공로자라고 할 수 있죠. 김 형사가 백구를 보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칭찬받는 것을 아는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백구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인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백구의 고마움을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말보다는 본질을 봐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 더 신중하게 알아가야겠어요.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백구가 정말 대단하네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백구를 보고 갔어요. 모두들 백구의 영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명견이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옆집 할머니가 백구에게 간식을 주며 말씀하셨어요.
백구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어색한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이들이 와서 함께 놀아달라고 하면 기꺼이 상대해 주었습니다. 백구야,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을 면했어. 인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와서 백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도 들었거든요. 백구야,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 지훈이 백구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며 말했어요. 백구는 신나게 공을 쫓아다니며 짖었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지역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반려견의 예민한 감각이 가족을 구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백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보러 왔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백구가 연예인이 된 것 같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마당에서 인호와 순자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가족들과 백구의 의견도 들어가며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소개받으면 꼭 백구한테 먼저 소개할게요. 지훈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래, 백구 허락을 받아야 해. 인호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백구도 그들 곁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죠. 정말 다행이었어. 백구가 없었다면. 순자가 다시 한번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지훈이 백구에게 말하자 백구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더 이상 현관을 지킬 필요도, 위험을 경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형사가 마지막 보고를 위해 다시 찾아왔어요. 최미영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3년간 복역하게 됐어요.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회로 복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순자가 확인했어요. 네, 완전히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다른 경찰서에서도 교육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반려동물의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좋은 사례거든요. 김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구를 마을의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백구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아이들은 백구와 함께 놀고 싶어 했습니다. 백구야, 너 정말 대단해. 동네 아이들이 백구를 둘러싸며 말했어요. 백구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지만 여전히 가족들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어요. 특히 저녁에 인호와 순자가 마당에서 산책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지만 백구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예전처럼 밤에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도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지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과 백구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지훈이 백구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진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구는 여전히 가족들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였습니다.